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하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1일 토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위닝 경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 예외에서 만나 뵈면은 방송을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조금 작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양쪽 패널 분들도 좀 전해주라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장 한번 하고 시작을 하죠. 네. 좀 힘있는 방송이 좀 돼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마이크를 개인적으로 하나씩 차면은 목소리가 좀 더 큰데, 3인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내볼게요. 지금 영마장 소식 좀 전해주죠. 네, 우선 지난주에 기승하려고 했던 이철경 기수가 갑자기 이제 그 이뇨제의 역할로 인해서 지난주 기승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제가 좀 또 발빠르게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뭔 상황인가. 자, 불시에전 검문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뭐 그 나온 부분이 약물이 검출됐기 때문에 또 마약류냐 뭐 이뇨제냐 이 상황으로 좀 그 굉장히 좀 관건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검사를 다 맞춰보니까 이게 이뇨제예요. 자, 그 이뇨제가 지금 아직도 몸 안에 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마사에서는 이철경 기수를 이제 기승 금지를 좀 시켜놨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까지 그 몸에서 확실하게 빠져나가면 기승을 하게 될 거고. 자, 이철경 기수한테 이걸 좀 물어봤더니 마사의 입장에서 물어봤더니 체중 조절 때문에 이뇨제를 좀 먹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그 기승을 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 때문에 약까지 먹어가면서 기승하는 기수들. 아,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짠하고요. 하지만 또 뭐 약물은 금지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하고 체중 조절 잘하고 좀 이런 기수들한테 저는 뭐 항상 뭐 쓴소리보다는 때로는 달콤한 소리들도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철경 기수 타는 거를 다 추천을 하면서 잘 탄다 얘기를 했더니 그 입이 방정이라고 바로 그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그 이뇨제하고 상관없이 이철경 기수는 제가 잘 타는 비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약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수들이 체중 조절하는 게 상당히 뭐 안 먹어서 안 찌는 기수들도 있습니다만 먹는 걸 참고서 하는 기수들이 많아요. 특히나 뭐 기수 출신 중에 지금 예상가로 온 친구 중에 하나를 본다면 이준동이라는 친구는 그게 기수를 어떻게 했었는지 지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몸이 좀 많이 불었더라고요. 물론 예상은 좀 칼같이 잘 맞추지만은 몸이 부른 걸로 봤을 때 저 친구가 과연 기수였나 할 정도로 체중 조절이 굉장히 심각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적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고요. 자, 토요일 준비 많이 했죠, 박종영 의원? 네. 칼같은 조교 분석 잘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조교장에서 조교자들이 준비를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좀 봄이 되면서 한때 이제 좀 서울이 그랑프리도 재패를 했고 또 그 파이널 보스가 또 이세마도 재패를 했고 이러니까 서울이 좀 열심히 하나 싶었는데 봄 되면서 조금 조교가 조금 굉장히 좀 약해지고 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 주 나오는 말들 몇몇을 보니까 뭐 거의 바닥에 기는 마방에서 바닥권에 있는 말들만 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 보일 일도 없는 말들이 좀 많이 출전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강도 면에서 너무 좀 약하고 의욕적인 훈련이 없다는 게 별로 없다는 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지난주부터 그랬어요. 아쉬울 건 없고 원래 그래요. 원래 겨울에 빡세게 돌리고 날 풀리면 서서히 하는 게. 그러니까 봄철마다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라서 그런 부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약하든 강하든 저희는 마치러 갑니다. 자, 4월 1일 토요경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좀 길었어요. 자, 1경기로 갑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구도 시작이 됩니다. 성원님. 네, 1경기부터 제가 복병권 마필 한 마리 좀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라온 위너인데요. 아마도 책자를 보시면 보여준 전력이 굉장히 좀 없는 마필로 보입니다만은 이번 새벽주 교시 분명히 이 마필의 변화를 좀 가져왔고요. 제가 내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마방에서도 또 은근한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
송지철 기수도 이 마필을 딱 만져보더니 역시 참고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다. 편성 보니까 참고 한 번만 써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전력입니다. 1번 라온이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박준희. 6번마 머루랑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참 이게 세월이라는 게 속일 수가 없는 게 신영철 기수가 이제 굉장히 좀 칼같이 진짜 스나이퍼처럼 잘 탔던 그런 기수인데 신영철 기수도 이제 나이가 지금 거의 50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신영철 기수가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기승술 자체가 분명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조교를 했던 게 머루랑이고 제가 아까 조교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머루랑은 상당히 좀 열심히 조교를 했고요. 이 말이 이제 아직까지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만 가능성은 계속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꼭 보셔야 될 마필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엑셀런트 골드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선입을 탔는데 왜 이 말을 좀 높게 평가하냐면 거기서 우승한 애가 예원K인데 지난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승군 전에 바로 또 댕을 나서서 그대로 꽂아버렸어요. 센터링을.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갔다는 것 자체에 일단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경주입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1도에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박정희입니다. 3번마 새로운 세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1번 게이트였는데 상대가 좀 강했고 지난번만 해도 사실 말이 그렇게 어떤 좋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들었고요. 김태훈 기수가 조기로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길게 돌려내면서 훈련 양도 상당히 좀 늘렸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능을 좀 염두에 두고 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성훈. 네, 9번마 초원 비바체인데요. 지난번에 비바체가 뛰었던 게 1년이 넘는 공백을 갖고 뛰었던 상황입니다. 자, 어느덧 10전을 뛰는 동안 나이가 5살이나 먹어버렸던 그 초원 비바체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새벽조교 담당했던 김동숙 기수도 전부 다 확실히 이 조교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지만 마방으로부터 듣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확실히 낮았다는 내용을 좀 들었기 때문에 편성 자체도 잘 맞는다는 판단입니다. 9번 초원 비바체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8번 뉴 하이타임이에요. 지난번 2번 경주는 1300 경주 이렇게 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1300 경주가. 왜냐면은 앞에 붙여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뒤에서 치고 가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단거리부터 일단 접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1000m에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원더라이트 골드시네랑 뛰었을 때만큼만 뛰어주면 되니까 기본기만 갖고 한번 붙어보죠. 1000m는 8번 뉴 하이타임 추천드립니다. 3경주로 갑니다. 1300m 꼭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박정희입니다. 네, 4번 골드시나입니다. 이 말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 본의치 않게 추입으로 기승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입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말이 조금 악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곽에서 말몰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번은 사실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몰면은 선행도 갈 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게 만났다는 판단이 들고요. 역시 송재철 기수가 직접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성원. 네, 6번 나온 콰트로인데요. 이 마필이 작년 2세 때까지는 제대로 능력을 발휘를 못했던 마필이 자 3세가 되면서 이제는 발걸음 자체가 쑥쑥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4조 마방 식구들은 부산에 가 있고 하지만 14조에도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김용근 기수의 기승인데 문세훈 기수도 역시 지금 부산에 가 있고 김용근 기수가 직접 목요일날 만져보고 자 마필을 진단을 맞춰놓은 마필입니다. 6번 라온 콰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축에 붙여서 때렸던 마필입니다. 햇살 왕자 신지 기수가 잘 탔는데 보미로 기수의 안장 변화를 보인 점이 조금 걱정됩니다만 요즘 기수들 중에서 좀 변화를 많이 보이는 기수 중에 손가락에 꼽아라 그러면 보미노예요. 예전 같지 않고 상당히 아주 열심히 타주는 모습으로 파이팅이 좋아진 기수가 보미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신지에서 보미노라 하더라도 물론 지난번 편성이 센 편성은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센 편성은 아닌데 그래도 빨리 나갔던 어게인신하고의 마지막 좁혀지는 그 간격 그렇다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고 당근 허찬지 제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양쪽 위원들 얘기 한 마리씩 들어보죠. 박정희 기자. 4번 브레이브업입니다. 새벽 조교시의 이제 소속조에 킹플러키하고 이제 동반 병합 훈련을 시행을 했단 말인데 지난번에 데뷔전에서의 뛰는 모습을 봐도 역시 마필이 기본기가 있구나 이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 지난번에 인기 3위권에서 말 타는 모습은 사실 그 데뷔전에서 그렇게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인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봤고요. 김철호 기수가 이번에는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직전보다 분명히 더 힘이 찬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반에 역시 또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두권에 붙어주고 선입작전을 펼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성원. 네, 저는 5번마 썬 마스트인데요. 자, 이 마필이 데뷔전이 좀 늦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데뷔를 한 마필. 자, 고가의 마필이었고 이런 마필은 딱 한 가지죠. 이런 마필을 고가를 주고 산다는 건 분명히 그 기대감을 갖고 이런 마필을 가격을 책정을 하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힘이 찼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힘이 꽉 차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4경주 5년장 승부를 붙는 이유는 인기 많이 불안 요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은 다 돈질이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돈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매일 들어갑니다. 골라내고 딱 때려내면은 중배당 막권에서 중고배당까지 딱 체포가 됩니다. 제가 생각이 맞다면은 정확히 인기 1, 2위권의 마필 한두가 도리어 나갈 거예요. 자, 4경주 그런 노림수를 갖고 붙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자, 성원이 준비한 4월 첫째 주 4월 1일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는 바로 5경주입니다. 자, 1000m 국산모 5등급 총 11마리인데요. 가장 짧은 거리죠. 1000m라는 거리. 스타트와 동시에 자리 잡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뭐 너도라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난타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 가운데 최근 보준 전력이 미비해서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 자,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최근 상태가 안 좋았었네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순위권에서 밀려있던 마필. 자, 그러면서 배당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에야말로 상태가 제대로 올라오면서 승부의지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만한 편성은 아니지만 상태 올려놓고 의지만 보인다면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 제가 메인 승부처, 그러니까 뭐 승부를 삼는 요건 중에 노림수 마필에 대한 내용을 갖고 때리는 아마도 좀 두 번째가 될 텐데 내용 상당합니다. 의지 확인했습니다. 당일 현장 컨디션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미리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강하게 믿고 때릴 충마가 있고요. 자, 여기에 때려붙일 노림수 마필까지 준비되어 있는 경주예요. 이거 걸리면 그대로 황굴합니다. 제가 좀 일본 말을 들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제대로 걸리면 그냥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경마입니다. 서울 5경주 성원을 믿고요. 메인 승부처 함께 동참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안고 가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6경주로 합니다. 1300, 꼭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원. 네, 안쪽에 있는 2번마 스마트 파크인데요.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마필이고 그에 걸맞춰서 준비도 잘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현대급에도 충분한 적응력을 마쳤고요. 뭐 이번에도 부담 중에 올라갔지만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 역시 마방에서의 준비 상황까지 2번 스마트 파크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준희. 네, 4번마 사련이 킹입니다. 이 말을 이제 신지 기수가 기승했던 2월 4일 날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당시에 메인 승부로 가져가면서. 근데 이제 5위를 차지를 했는데 당시에 상황을 보면은 전혀 그 초반에 말몰이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말이 이제 추입으로 5등으로 왔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말이 계속 좋은데 이 말을 한번 그 과거에 그 예전에 그 임난 기수가 탔던 그 1300m에서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은 1300에서 선행가 갖고 시종 경합하고 버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사련이 킥이 여기서는 지금 뭐 스마트파크나 좀 안쪽에 평촌 라이언 선행 상대인데
마음만 먹으면 선에 간다고 봅니다. 지금 말 상태 좋기 때문에 4번마 사려니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1번 평촌 라이언이죠. 지금 우리 박정희 위원은 사려니킹을 선행을 맘만 먹으면 간다는데 저는 맘만 먹으면 1번이 평촌 라이언이 선행 갑니다. 1위 선행을 나가면 4는 따라와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4는 왜냐면 이미 선입을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2월 4일날 따라가는 작전을. 근데 1은 선행을 못 나가면 아웃이에요. 그렇다면 더 급한 놈이 다급한 놈이 선행을 갑니다. 지난번에도 평촌 라이언이 선행을 갔어요. 그 센 편성에서.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옆에 밑에 아주 그냥 얘를 둘러싼 애들의 압박되는 구도를 못 이겨내서 직선에서 퍼졌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리도 줄었고 그때만큼의 상대들은 아니기 때문에 버텨낼 방수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실경주 갑니다. 1404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고요. 성훈이. 네, 저는 4번 합작품인데요. 이 마필이 지난번 우승하고 승분전입니다. 분명히 버거운 상대들을 만난 건 사실인데 마필의 발걸음이 좀 뒤늦게 튀긴 게 아닐까 저는 이런 느낌까지 받고 있고 역시 새벽주교를 김태훈 기수가 담당을 했는데 이번 주 가장 기대할 만큼의 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게 바로 합작품이기 때문에 상대들은 세졌지만 최선에 대한 강공 의지는 뭐 확인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네, 1번마 천지성공입니다. 이 말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인기 1위권, 2위권인데 제가 예상해서 계속 걷어내드렸었던 그런 말로 저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이해동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문세영이가 기승해갖고 인기 1, 2위 8일 때 못 왔던 말입니다. 이게 빠지면서 다 배당들이 터졌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 말 상태가 별로였는데 이게 기본기로 3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지금 조교는 약한데 마필 상태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동 기수가 기승술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게 1번이라 커버가 되는 겁니다.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서울에서는 문세영 기수하고 페로비치 인기마로 팔릴 때 그 판단을 잘해서 인기마였을 때 못 들어온 놈을 찍어내면은 그때가 바로 배당망골 찬스입니다. 그런 걸 잘 보시면 되고 편성상으로 봐도 뭐 9번 로켓킨을 여기서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 편성만 아니고 좀 빡센 편성이 오면은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발걸음이 조금 깝깝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뛰었던 상대들보다 이번 상대들은 단계가 한 단계 밑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로켓키는 뭐 여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1일 토요경마 박정혁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는 8경주입니다. 1700m 국내선 5등급에 11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인데요. 이 경주의 인기만은 5번마 천지공사가 이제 지난번에 1700에 이제 첫 도전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거고요. 11번마 조계산이 직전에 또 3착을 했죠. 그래서 11번마 조계산, 그 다음에 이제 9번마 은빛바다, 뭐, 요런 순서로 아마 인기를 얻을 텐데, 자, 지금 언급드리지 않은 마필들 중에 이제 2마리 노림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직전에 천지공사가 우승을 차지를 했지만 분명히 이제 경마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 1700이 지금 뛰어보지 않은 마필들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 뛰어봤다거나 한두 번 뛰어본 말들 간의 경주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이 중장거리 능력이 검증이 안 된 상황이다. 물론 천지공사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를 했지만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막판에 선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의 약간의 어부지리성의 입상이 있었기 때문에 천지공사의 능력도 능력입니다만은 운도 좀 좋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번 새벽 조교 때 컨셉이 확 올라온 마필 한두 그리고 제대로 준비한 마필 지난번에 가능성 보고서 이번에 제대로 칼을 갈아놓고서 조건을 제대로 만난 마필 2마리입니다. 지금 인기마 조화 안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중배당 이상의 배당이 형성이 될 메리트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토요경마 8경주 함께 해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구경주로 갑니다. 거리 1700, 관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요. 성원현이 준비하는 후반장 준메인 승부경주이기도 하네요. 박정희 의견부터. 네, 3번마 큐피드 플라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 배합의 혈통과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잉그란디어 자마의 이 천지꽃이라고 과거에 그 김명국 마방에서 이제 1군까지 갔던 선행마가 있어요. 천지꽃. 그 말도 이제 끈기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선행마였는데 큐피드 플라워를 보면은 낭아지 때는 말이 조금 이제 깡총깡총거리면서 선행마 습성, 조금 이제 끄는 듯 그런 갱기라고 그러죠. 말이 이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성장하면서 주폭이 커지고 말이 묵직해집니다.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는 순발력은 그대로. 자, 잉그란디어의 자마에 거기다가 지금 체격까지 500kg대 체격이거든요. 거리가 늘어서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3번만 큐피드 플라워 추천을 드립니다. 예. 혼합경주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번 컨저버티브인데 지난번에 사실 금태풍을 이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금태풍이 또 생각보다 더 세더라 이거죠. 그래서 졌던 거기 때문에 컨저버티브가 약해서 진 게 아니고 금태풍이 셌다라는 평가를 나옵니다. 자, 4번 컨저버티브 추천하겠고요. 자, 성원. 네, 이번 구경주 승부는 인기마필들 간의 압축입니다. 제가 이걸 뭐 확실하게 믿고 때릴 충마를 준비해 놨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마필은 저는 우리가 복승식 때리면 복승식의 축, 좀 욕심을 내서 쌍승식을 때리면 쌍승식의 충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마필은 안 빠진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의지까지도 모조리 확인을 해놨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준비한 내용 좋은 충마, 믿고 때릴 충마고요. 후차권 정확하게 압축이 됩니다. 구멍수 딱 두 구멍이라면 배당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충분하게 승부가 된다는 판단으로 구경주를 준메인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성원이 준비한 후반장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서울 식경주입니다. 1800 1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요. 근간에 펼쳐지는 1등급 경주 중에 가장 난해하면서 편성이 낮게끔 최저로 잡혀진 경주입니다. 상당히 경마팬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어떤 말이 입상할까 상당히 난해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릴 편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성이 혼전일수록 분석을 제대로 한 사람은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식경주는 제가 이 말들에 출전하기 전부터 지난번에 뛸 때까지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넌 이 편성에 나왔구나라고 지난주 경마 끝난 이후에 핸디 발표가 된과 동시에 메인으로 잡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왜? 사연 있는 말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가는데 그놈이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중배당 막권이고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경주라고 판단해서 이번 식경주를 메인을 잡았습니다. 자, 후반장에 상황을 한번 내볼 테니까 제주경마 역시 육경주에도 상황을 낼 거고 서울경마는 식경주에서 아주 대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같이 내용 있는 말로 그다음에 사연 있는 말로 메인 승부를 걸어봅니다. 자, 라스트로 갑니다. 파이널 11경주예요. 1200 국 3등급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혼전입니다. 박정희. 네, 8번마 베스트로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뛴 게 사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가 끌어냈던 능력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은 이제 같이 지금 1번 게이트 나오는 오픈뱅크를 6마시를 이겼는데 이게 지금 경주도 보면은 선두권이 분명히 좀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강하게 좀 몰아서 가야 되는 좀 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란 말입니다. 결국 직전과 비슷한 편성이라고 보는데 결국 직선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역시 또 8번마 베스트로드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하정원 기수가 이번엔 직접 그 조교를 담당을 했는데요. 마필 컨디션은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원. 네, 안쪽에는 1번마 오픈 뱅크입니다. 지난번 경주는 스타트부터 이 줄이 불량기가 좀 있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그냥 이번에 괜찮아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 이번 새벽 조기시에 분명히 발주 연습을 강행을 했고 발주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1번 오픈 뱅크예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저는 내용으로 듣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새벽주에 담당했던 기수가 정정이에요. 정정의 기수도 지난번에 아쉬운 만약에서 최선을 다하는 말머리. 분명 일본 오픈뱅크가 지난번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행이 경합이 되면은 지금 얘기했던 이 말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2번 썬파이터, 그 다음에 9번 대박이, 11번 라온 루이스 이런 말들이 선행 말들인데 제가 볼 때는 선행마 중에 살아남는다 그러면 오히려 조건이 안 좋은 놈이 살아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1번 라온 루이스의 빵수가 좋아요. 얘는 지난번에 아주 절절 그냥 외곽 끌리면서 깨졌던 놈이기 때문에 복귀로 보면 이렇게 바닥을 놔줘야 물론 선파이터도 바닥을 쳐놨습니다만 이렇게 쳐놔줘야 외곽 게이트면 좀 덜 팔릴 때 이럴 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고 만에 하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두권이 경합이 돼서 들어온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베스트로드라든지 뭐 오픈메커 이런 것도 들어올 방송이 있습니다만 3차 퐁당을 만들어놓은 금화발리우스도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는 애예요. 지금 1400 창고 탔던 애가 지난번에 바닥에서 눈을 놓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수에 당하면 안 되니까 금화발리우스는 그런 쪽에서 또 신경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 초 경마인데도 불구하고 경마가 호락호락한 경주는 없습니다. 게다가 또 편성 자체가 원체 또 약하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난해한 경주들이 많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준비한 자료 갖고 공부 좀 더 하신다면 좋은 적중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일요 경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말과 4월 초가 겹친 경마 주간이다. 끝과 시작을 산뜻하게 간다. 신사고 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제주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은 그 라면 신청을 받는 거죠? 예, 그 4월에는 바로 첫째 둘째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예. 첫 번째 일요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때 그 다음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예.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까지 예.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그게? 네네. 예, 일요일 경마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신청 이제 제목을 정했대요, 신사고 위원이. 라면은 그냥 라면 보내기 운동보다 행복의 라면, 행복의 라면, 행복해질 수 있는 라면 하나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신사고 위원이 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신사고 위원 게시판에 가면은 신사고 위원 그 게시판에 라면 보내기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핸드폰 번호로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월요일 날 아마 4월 2일 일요일까지 접수되신 분들은 월요일 날 라면이 도착이 되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거는 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의 행복 찾는 그런 취지니까 어려우신 분들 신청을 하신다면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자, 토요일 경마 신사고 위원과 함께 달려봅니다. 신사고 위원하고 지금 특별히 제주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송악창가의 그 홍건이 건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은 상시심의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경주도 끝났고요. 이미 그게 보통 한 2주 후에 거의 나오기 때문에 실제 경주도 치렀고 아마 이번 주에 그 재결 그 심판 쪽의 리포트를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선행으로 대차 우승을 했는데 저는 선입으로 좀 따라가서 이겨주길 바랬거든요. 그래야 빠져나갈 군형이 없기 때문에 안쪽 사행하는 거 핑계 이런 거 안 되려고 그래서 빠져나갈 군형은 조금 열어놨어요. 어쨌거나 좀 이번에 좀 상시심의 결과가 좀 확고하게 좀 내려져야 앞으로 김홍공 기승술이 좀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도 해보고요. 제주경마. 저는 좀 약간 걸리는 게 이미 8일 경기를 먹어서 약간 좀 심판 쪽에서 좀
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좀 입장을 해보고요. 지난번도 보니까 제가 좀 심판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보면 좀 약간 수상한 경주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관대하게 좀 처분을 하더라고요. 말에 힘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소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심판 쪽에서는 말에 힘이 빠져서 아마 추진이 약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 약간 좀 놀랐는데요. 아무튼 좀 최근에 보면 약간 좀 심판이 좀 물러진 거는 맞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정권이 바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은 경마장 안에 틀들도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썩어 있는 데는 도려내고 도끼로 또 찍어내고 이 마사회 자체도 좀 바뀌길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까 뭐 그 얘기를 했을 때 보니까 지난번 철사장 사건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일환 기수가 거의 들어오는 거였는데 못 잡아놓고서 3착을 해서 보니까 2착 승군이었던 말이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하나 따지면은 쉴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에.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바뀌려면은 뭐 하여튼 재결이라든지 핸디라든지 안에 일 보시는 분들의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저희 몫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제주 1경주 갑니다. 900m 4세 이상 마필들 9대 접종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신사고요. 예, 900m 경주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900을 최근에 좀 뜬 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처음 뛰는 말들도 많고 좀 이 거리에 대해서 좀 미숙할 수 있는데 3번만 남도비행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 인기를 모았는데 이 획기적한테 뭐 코차로 지면서 뭐 삼복승도 못 지켜냈던 좀 부진했단 말인데 우리 이번에 안쪽 게이트 내려왔고 훈련과 상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선입에서 꾸준하게 뛰어주는 그런 주행 습성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3번 남도비행 뭐 최근에 훈련과 상태 나쁘지 않았고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그 선입 전개를 한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예. 특종은 어때요? 지난번에 김홍훈 기수가 탔단 말인데. 아니, 특종이 그 전부터 훈련과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김홍건 기수가 바뀌면서 능력을 끌어낸 건데 다시 또 문현희 기수한테 약간 좀 기수와의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은 뭐 최근에 그 정도로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예. 지금 출전마들이 다 기록들이 허접하기 때문에 기승기수가 바뀐 점이 좀 걸리는 말이 5번 한마음인데 얘가 지금 보니까 900m 최고 기록을 갖고 있네요. 지난번에 바닥은 쳤습니다만 상대들이 조금 강했고 꿀길을 와서도 끝걸음이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번 한마음은 조금 배당이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말씀을 잘 꺼내셨는데 저도 좀 관심을 갖는 복피형마거든요. 이 말이 900m에서는 추임력이 발휘가 됐고 바로 그 당시에 추임력을 끌어낸 기수가 이 원유일 기수입니다. 원유일 기수가 최근에 호흡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말이고 물론 뭐 최근 성적이 바닥권이지만 모두 다 지금 3세 말들이 빠르고 강한 3세 말들과의 편성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경주예요. 근데 오늘 경주는 4세 이상 약간 좀 한계성 말들이 뛰는 그런 경주다 보니까 한마음에게도 좀 마지막에 추입 찬스가 올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경주로 합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우선 이 900m인데 제가 제 추천만은 4번 애월용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간 경주를 보면은 뒷심발이가 안 되고 있어요. 1000m에서. 그런데 이제 900m에서는 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앞에 나가서 선두권에 나서면서 결승선 한 50m까지는 꾸역꾸역 버티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m 주는 게 얘한테는 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애월용사를 허찬이를 추천하겠고요. 신사골련. 예. 저는 6번만 용사의 후예인데요. 저도 애월용사 좋게 보고 있고 같이 지난번에 1000m 뛰었던 그 레이스예요. 근데 오늘 경기는 1000m에서 900m로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0m 뛰었던 말들에 좀 더 유리함이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구도로 볼 수 있겠는데 6번만 용사의 후예가 곽윤남 기수가 지난번에 처음 기승을 했던 내용인데 뒷심발이가 아주 좋았던 내용이 있고 이 말이 좀 얇은 체형이에요. 얇지만 좀 힘은 많이 차 올랐고 체중이 좀 빠지는 게 아쉬운데 이번에 보니까 좀 마치 상태라든가 힘이 더 차오른 느낌. 좀 상당히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6번만 용사의 후에 다시 한번 곽윤남 기수라면 재밌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공사초 때 뛴 말이 이제 7번 무주여제, 9번 총용비마, 10번 프로세상,
이 3두의 마필이 있는데 제가 짝 3마리를 냉정하게 복기를 해보니까 가장 아쉬웠던 놈이 9번이더라고요. 총영비마. 요거는 컨디션 어때요? 이 말이 사실 지난주에 뛰었단 말이죠. 지난주에 뛰어서 지금 연속 나오던데, 지난번도 보면 거의 한 2달 만에, 이거 뭐 휴양도 안 가고 그냥 마방에서 계속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쉬었단 말인데, 그런 상태에서 나온 다음에 또 뒤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을 발휘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의외였는데, 하지만 지난번 레이스는 좀 약체 편성이었고, 좀 기록상 보더라도 약간 좀 그날이 좀 평소보다 1초, 2초가량 좀 빨랐던 또 그런 기록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9번은 좀 아직은 좀 많이 약해 보이는 좀 그런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7,9,10을 3마리 비교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주로 상황이 뭐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일입니다만 출주주기를 땡겨 나온 게 좀 냄새가 좀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800m 3세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신사고요 추천마. 예, 그 5번만 선양제비 최근에 계속 이 말이 나오면 뭐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도 한 달 만에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말이 좀 한 번 뛰면 약간 좀 출전 주기를 두고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 훈련 때 내용도 뭐 한결 말이 힘이 차고 뭐 순간적인 탄력이라든가 스피드 더욱더 좋아진 모습이 있고 또 문현진 기수가 또 14주의 말들 거의 뭐 인기 말들은 실수 없이 항상 열심히 타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5번 선양제일 뭐 예전보다 좀 더 강한 편성이지만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말입니다. 예, 제 추천만은 1번 행복의 문입니다. 지난번에 전 따라갈 줄 알았어요. 선입을 따라가고 심한 별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앞에 선행을 나가버리더라 이거죠.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그냥 서버리는 듯한 말몰이는데 끝걸음이 죽지는 않고 그래도 꾸역꾸역 4착으로 왔다는 게 보면 앞장법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제주 경마도 그렇고 서울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인기 끌 때 앞에 가서 뻑 때리는 경우들을 가끔 종종 보는데 그런 스타일을 제가 연구를 참 많이 해놨어요. 1번 행복의 문이 그런 스타일로 뻑을 때려놓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는 1번을 추천하겠고요. 자, 직전 계속해서 인기마로 팔려놓고서 못 들어온 말이 구스텝인데 얘는 컨디션 어때요? 구스텝은 뭐 꾸준해요. 이 말이 뭐 크게 더 실력이 늘어날 말도 아니고 그냥 뭐 현 등급에서 좀 꾸준하게 뛰는 습성인데 전에는 뭐 앞에 갔다가 최근에 추입으로 좀 습성을 바꾼 내용이 있고 좀 하나 좀 생각을 할 부분이 있는 게 이 구스텝이 지난번 경주에서 거의 뭐 후미권의 성적이지만 그 당시 성적은 여기보다 한 단계 위의 레벨인 900점 이하 상위 레벨의 점핑 출전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소수 말도가 중복도 있었고 좀 뭐 거리 조건을 생각을 해서 좀 점핑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오늘은 자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비교하면 좀 상대는 약해졌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닝 제주경마 방송이 뭐 적중을 차지하더라도 이런 내용면에서는 아마 경마 방송 제주에 관해서는 아마 최고 탑일 겁니다. 내용도 그렇고 안에 있는 그런 상황들, 사연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린 거는 저희 위닝 방송을 따라갈 제주 방송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4경주로 갑니다. 800m 4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고 계속 밀어내고 있는 마필이죠. 이번 강포가 출전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걸음의 한계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한독수 기수하고의 호흡을 맞추면서 계속 또 걸음을 뽑아내고 있는 신장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투로 때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번 강포를 허찬이 추천하겠고요. 신사고요. 예, 저는 3번만 개선문인데요. 지난주에 여기 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말들이 한 절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또 지난주에 레이스가 좀 셌던 그리고 900m 경주였던 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야겠고 또 지난주에 보면 이 배상화 기수였습니다. 배상화 기수가 선입에서 말머리가 좀 아쉬웠고요. 원유의 기수 또 지난주에 펄펄 날라댕긴 그 기수고 또 최근에 유일하게 개선문을 타고 우승을 했던 기수가 바로 원유의 기수입니다. 만의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마리만 더 집어보죠.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4번만 돼지의 한기인데 지금 외곽에 8번, 9번이 있고 지금 안쪽에 4번 또 누가 선행을 나가는가에 따라 좀
승부수가 달라지겠는데 4번마 대지의 향기가 지난번에 900m 경주를 또 선행을 못 갔음에도 많이 끈기를 많이 보였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안쪽에서 또 선행만 받아준다면 4번도 좀 충분히 이번에 800m 경주라면 좀 버티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오경주가 이제 신사위원이 준비한 제주 신사위원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일단은 출사표를 바로 들어보죠, 신사위원. 예, 그 오경주는 한 중위권 수준들의 아주 혼전 구도로 볼 수 있겠고요. 밑에서 좀 빠른 기록을 작성하면서 올라온 말들과 또 기존의 한 중위권, 이 굳은 말들 간의 좀 대결 구도가 재밌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기존 말의 경우에는 또 최근에 900m 경주를 뛰었습니다. 또 그러한 또 거리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데, 여기는 또 일단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또 선두권이 약간 좀 몰락이 예상되는 또 그런 구도가 되고요.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말과 또 뒤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복병권의 말들 함께 노릴 수 있는 구도로 한 3마리 정도에서 한번 또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복병까지 엮으면서 중배당을 기대하는 그런 추천 경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 군웅 할거가 나왔다는 거 보면은 벌써 앞선이 좀 치열할 느낌이 빡 듭니다. 어쨌거나 그런 전개를 읽고 들어가는 신사고위원회 메인 승부 경주니까 좋은 적중들 함께 하시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경주 신사고위원회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제주 6경주입니다. 1000m 제주 3세 이상 마필들 12대 적정구도 당근호찬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은 뭐 이름 하나만 들어도 제가 넣고 빼고를 기가 막히게 했던 말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상위 랭크에 있는 기둥성의 말들이죠. 마방 기둥마들이고 또 이런 기둥마들의 작전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언제 승부가 걸리고 언제 잡바이가 되는지 그걸 정확히 이번 6경주에 계산에 넣어서 계산을 뽑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마리가 뛴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마리수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3도 압축 구도로 전승식 쇼더리 막권에 항상 도전을 하고 또 많이 이겨내기 때문에 이번 제주 6경주 승부지 있는 놈과 없는 놈을 구별해냈고 복병마 한두를 넣어서 3도 압축 구도로 깔끔하게 제주경마 메인 승부를 꽂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하시고 좋은 적중들 경마팬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경마 얘기만 하니까 좀 딱딱한데 지금 사드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 대통령 박근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이 목요일 하고도 지금 9시를 좀 넘는 시간인데 아마도 12시가 넘어가면은 구속이 영장 실질 검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판사의 판단만 남았는데 국민들 의견으로는 지금 뭐 거의 구속에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제 판사가 또 어떻게 내릴 거냐가 중요한데 신사고 의원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신사고 의원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저는 당연히 구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예우를 해줬는데 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이미 지금 삼성 회장이라든가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다 구속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또 정상화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오늘 보니까 또 김경준 씨라고 BBK 사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또 이제 조만간 밝히겠다 하는 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차기 정부에서는 또 더 큰 거무들까지 한번 또 속속 이 죄를 밝히면서 좀 이 과거를 이렇게 제대로 청산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회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기회에서 잘 좀 청산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사고 의원은 이제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 헌재에서는 아예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됐어요. 저는 탄핵될 거라고 100% 봤습니다. 하는 행동이. 근데 이번에 출석하는 걸 보면 법원에 출석하는 걸 보면 성실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성실하게 나가서 그 점이 자꾸 좀 찝찝해요. 게다가 또 영장 검사를 했던 판사가 또
이 박지만 씨 부인하고의 동기라는 점이 조금 자꾸 찝찝하게 걸리기도 하고, 어쨌거나 결과는 좀 나와봐야 되겠는데, 판결이 나오면 뭐 따라야죠. 뭐 그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판사가 보니까 또 제주도 예, 저희보다 뭐 한 서너 살 선배더라고요. 또 제주 1고 출신이더라고요. 뭐 제주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좀 정말 좋은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항상 보면 이 전에 탄핵 때도 그랬고, 이 국회에서 이 의결될 때도 그렇고, 항상 이게 금요일에 이게 결정이 됩니다. 한 중요한 날인데 금요일이. 맨날 그 전날에 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 또 금요일에 또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기에도 좀 신경이 많이 가네요. 예.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세월호하고 반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세월호가 물 밑에서 올라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지금 무추로 올라오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구치소로 지금 다가가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역사는 생물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판결 잘 내주길 바라겠고요. 실경주 갑니다. 1400m 하나마 1등급 마피들 9대 접종 오는데, 편성이 너무 약해서 얼핏 보면은 무병장수의 명마탄생에 재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데, 이게 경마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참 저도 이런 경주가 상당히 정말 애매한데, 여기 사실은 무병장수와 명마탄생이 얘네들은 핸디가 지금 2개나 2.5, 2kg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은 얼마 안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스에 만금산이 핸디를 등록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금산이 70%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말들한테 핸디를 다 낚여줬습니다. 그래서 무병장수와 명마탄생한테는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핸디 평가 나왔어요. 근데 좀 상태를 봤을 때 6번마 무병장수는 이상이 없는데 명마탄생은 약간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좀 보여서 8번은 약간 좀 변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그게 이제 모바일 경주로 빠져서 그렇지, 사실 모바일 경주가 아닌 중계 경주로 나왔으면은 그냥 한구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만금산을 빼고 중배당 막건을 저희가 먹을 수 있으니까. 물론 모바일로도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런 걸 잘 짚어나가야 되는데, 이 무병장수와 명마탄생은 지난번에 같이 뛰었습니다만 여력은 무병장수가 더 있었고, 명마탄생은 그날 승부를 아주 바짝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다 오픈을 했고, 무병장수는 좀 여유가 있었다. 복귀 상황은 또 그래요. 게다가 명마탄생은 부중을 좀 타는 말이에요. 어쨌거나 2.5나 2kg 둘 다 얻어 높게 탔어도 무병장수보다는 명마탄생이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말들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참 대안이 참 애매한데요. 딱히 손이 가는 말이 없는 게, 하나 약간 좀 변수가 있다면 이 5번만 스탠다드란 말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여기 안쪽에 선행말들이 1번, 2번이 선행이 있고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5는 이번에는 핸디도 좋고 좀 기수가 변경이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는 말인데, 일단 선행만 나선다면 다른 말들이 그렇게 뭐 위력적인 말들이 없기 때문에 5번이 저는 좀 기술적인 선행이라면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복병권의 말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스탠다드가 예전에도 1400을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배성화 기수는 뭐 뭣도 모르니까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좀 찝찝하게 좀 걸리는 말은 7번 성불신동인데, 이 말도 제가 거의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간에 들어와서. 근데 지난번 2번의 경주에서 뛰었던 상대들이 뭐 명마탄생하고도 같이 뛰었었어요. 그리고 뭐 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래서 안독수 기수의 기승술이면은 명마탄생이 조금 안 좋으면 그 자리는 비치고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7경주는. 자, 시사위원. 네. 아직 금요경마 시작 전인데 좋은 적중 좀 만들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면 좀 잘 보내주시고, 라면 보낸 얘기는 네. 다음 주에 하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자료 가지고 경마 하셔서 이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요 경마에 찾아뵙겠습니다.